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단기 토익 스피킹 대표 강사 제이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오늘 2015년 여름방학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비슷한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이 학원, 저 학원 다 이런 비슷한 영상들을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영상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고득점을 받으려면 중요한 요소, 어디에서는 무슨 파트에서는 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요새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발음, 유창성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성실함, 열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는 거는 성실한 게 중요한 거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영어의 스피킹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발음도 좋아야 되는 거고 유창성도 좋아야 되는 거고, 저도 수업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략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고 전략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저랑 같이 이번 시간에 정말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전략이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문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여름에는 물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라든지 이런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2015년 5월 3일 날 토익 스피킹의 신유형이라는 게 처음으로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 유형과 신유형이 섞어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6개의 파트 중에 Part 3 and Part 5, these two parts가, 요거 2개 parts가 이제 신유형과 기존 유형 이렇게 2개로 병행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신유형이 나올지도 모르고 기존 유형이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2가지의 유형을 다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이런 신유형 추가 시험이 5월달 3일날 2015년에 처음으로 실행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 그 고득점 전략을 위해서 Part 3만 딱 집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Part 3. 자, Part 3에는 3개의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Question 4, Question 5, and Question 6 해서 4, 5, 6번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Question 4 and 5는 15초 동안 단답을 하시면 되고요. 짧은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짧잖아요. 그죠? 6번 질문은 30초 동안 답변을 하시면 되는 4, 5, 6번 질문이 Part 3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4, 5번을 제가 이렇게 네모로 체크를 했는데, 이 30초짜리 또 비슷한 컨셉이기는 하지만 저희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 짧은 4, 5번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거냐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7월이 방학이 막 다가오고 있죠.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바로 요주까지 있었던 시험이 이렇게 6월달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2015년 6월 6일 11시 반, 2015년 6월 7일 9시 반, 2015년 6월 7일 1시 반, 13일 11시 반, 14일 11시 반,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시험이 5개가 있었어요. 자, 이 5개 문제만으로 통계를 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우리 수업 과정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기 위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6월 6일 11시 30분 문제 같은 경우는 이 3개의 문제, 4, 5, 6번 문제가 뭐에 관해서 나왔냐면 about cooking outdoors, 밖에서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4, 5, 6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시험 about your hometown, 당신의 고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6월 7일 1시 반은 about jobs, 직업에 대해서 나왔고요. 6월 13일 11시 30분은 about e-readers. e-readers가 뭐예요? 이렇게 종이로 보는 책이 아니라 electronic devices를 사용해서 보는 책들을 통틀어서 e-readers라고 하고요. 6월 14일 11시 반 시험은 fitness centers라고 이 토픽에 대해서 나왔어요. 시험에는
introduction, 소개문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이 소개문에서 우리가 읽어줘야 할 부분, 이해해야 할 부분은 about 뭐. 꽤 긴 소개문에서 이것만 딱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bout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얘 혼자 파란색이죠.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를 혼자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애들은 기존 유형의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요거 하나만 신유형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가지고 15초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지금 6월 달에만 시험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다른 달에는 시험이 더 많아요. 그죠? 다음 뭐 20몇 개가 있는 달도 있고요. 40개가 넘는 달이 있어요. 한 달에 시험이 40번이 넘어버리는 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직접 통계를 내고 어떤 애들이 출제율 1위다. 어떤 애들이 출제율 2위다. 이거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이거는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오케이. 우리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Part 3, Important Techniques. 우선 Part 3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테크닉을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나 쉽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치원생한테도 잘 설명을 하면 유치원생도 금방 알아듣는 거거든요. 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설명하고 나 못 알아듣겠는데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시험에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How often, 너무 자주 나오는 질문의 유형이죠. How often do you go to a park? 얼마나 자주 공원에 갑니까? Part 3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테크닉은 이 테크닉이에요. 질문에 나오는 문법을 적극 활용하여 답변을 만드시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I go to a park.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How often 했으니까 How often을 답할 수 있는 almost every day. 이런 식으로 가장 만점짜리 기본 답변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요거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시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토익 스피킹 시험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다는 것. 토익처럼 한 달에 한 번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몇십 번씩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에 나오는 모든 기출 문제들을 다 접한 다음에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만점 답안들을 이 몇백 개를 다 외울 것인가?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선 이 5개의 시험을 예를 들어서 쭉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시험에서 about cooking outdoors 이게 나왔었죠. 그리고 4번 질문은 막 쭉 나오고 5번 질문도 이렇게 쭉 나왔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how often, 얼마나 자주? 5번 질문은 어떤 종류의 음식?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머지 내용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너무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라는 거예요. How often? 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질문이 어떤 게 나오든지 그렇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자주 머리 자르니? 얼마나 자주 쇼핑 가니? 얼마나 자주 친구랑 전화로 통화하니? 얼마나 자주 수영장 가니? 얼마나 자주 독서하니? 얼마나 자주 TV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그러면 TV 보는 거 얼마나 자주 하니? 는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 외우고 이건 얼마나 자주 여기 또 모범 답안 이거는 체계적이지 정말 못한 학습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얼마나 자주 이런 거 나오면 뭐 거의 매일 이런 것들이 공식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토익 스피킹에 좋은 점수도 받으시겠지만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좋은 purpose 중에 하나이겠죠. Which food? 어떤 종류의 음식? 자, 뒤에 뭐가 나오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떤 종류의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니? 어떤 종류의 음식 주로 만드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뒤에 나오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질문의 키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종류, 뭐 핫도그, 아무거나 이탈리안 푸드, 여러분들 아는 거 많으시죠? 파스타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딱 정해놓고 가시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시험 한번 볼게요. About your hometown. Your hometown에 대해서 질문. 맨날 나오는 질문이에요. 물론 질문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끝까지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 키포인트가 똑같다는 건 질문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what city? 어떤 도시? 뭔 도시 이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빨랑빨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순발력이 중요하거든요. Do you? 뭐뭐뭐? 이렇게 물어보면 Yes, I. 뭐뭐뭐? 하고 그대로 베끼시면 되는 굉장히 쉬운 시험입니다. 제가 이 짧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는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시험을 보러 여러분들 지금 가시면 그냥 10점에서 20점 정도는 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오케이, 다음 시험 보겠습니다. About jobs. What are some ways?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6월 달에 쫙 깔렸어요. 그래서 What are some ways
어떤 방법들이 있니? 이 뒤에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How early? 얼마나 미리? 얼마나 빨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서는 대본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수업 때 배우는 거고요. How early? 얼마나 일찍? At least 30 minutes in advance. 하고 in advance라는 표현은 early라는 거랑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early가 시험에 나왔으면 나 영어 잘하거든 이거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in advance 이런 걸로 살짝 바꿔서 at least 30 minutes in advance 얼마나 빨리 뭘 해야 되니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다 써먹을 수 있는 이런 expression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여행을 갈 때 얼마나 빨리 비행기를 예약하십니까? 이런 질문. 센스 있게 30분은 너무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딱 응용해서 at least 2 weeks in advance 이런 식으로 그것만 딱 바꿔주면 어떤 종류의 질문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험 보겠습니다. About e-readers 이렇게 나왔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How often? 맨날 나와요. 맨날. 얼마나 자주? 그리고 What kind of books? 이런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Almost every day. 이런 거 나와주면 되겠죠. 어떤 종류의 책이네요. 책 이름을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책 종류를 하나 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lmost everyday novels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가 뭔지 딱 짚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순발력 있게 대주는 이런 테크닉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요. 질문의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하는 방식도 당연히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들이 뭡니까? 이런 질문들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랑 B 이런 식의 공식이랑 친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Fitness centers에 대해서 물어본대요. 질문이 뭐였니? What is the nearest? 뭐가 가장 가까운? 어쩌고? And how close? 얼마나 가깝니에요? 자, 다음 질문. How often? 진짜 많이 나온다. 그죠? 지금 우리 이번 달 것만 보고 있는데도 얘가 지금 몇 번 보이셨죠? 그래서 What is the nearest? 질문 자체가 약간 이상해요. In my opinion. What is the nearest? 제일 가까운 박물관이 뮤지엄이 뭐니? 뭐냐고?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뭔 소리야? 약간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기에는 또 막 박물관 이름은 잘 모르겠고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 유형들이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What is the nearest 뭐 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The one that just opened last month. The one that just opened last month 하면 저번 달에 방금 개업한, 방금 오픈한 요 정도의 대본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예쁜 문장 만들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거 얼마나 가깝니요. 이런 것들은 대본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얼마나 가깝니, 얼마나 머니. 확률로 치면 얼마나 머니가 더 자주 나옵니다. 이번 달에는 how close, 얼마나 가깝니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얼마나 머니, 얼마나 가깝니? 그렇게 다른 질문은 아니에요. 볼게요. Only 5 minutes away from my home. 우리 집에서 딱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이제 답변이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How often? 대본 하나 여러분들이 벌써 확실히 아시죠? Almost every day. 이런 애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익 스피킹 공부는 정말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현강에 오시는 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호주에서 1년 반 동안 살다 왔는데 혼자서 시험을 봤더니 점수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와서 학원 다닐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왔다. 이렇게 첫날부터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저는 영어가 좀 되는데 토익 스피킹에 시간 맞춰서 스피킹을 하려고 그러면 영어가 무너진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토익 스피킹이라는 거는요. 영어만 잘한다고 만점 나오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암기만 한다고 만점 나오는 시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체계적인 공부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통계도 내고 이런 질문이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딱 하고 가신다면 훨씬 더 본인의 영어 실력보다도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번 달에 나온 총 시험들을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또 토요일 날 시험이 있고 일요일 날 시험이 있고 시험은 매주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고 통계는 매주 점점 쌓여가겠죠. 네, 그죠? 점점 쌓여갑니다. 오케이. 2015년 여름방학 고득점 전략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독학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독학을 하실 분들은 독학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단기 웹사이트에도요. 정말 좋은 무료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로 혼자서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좋은 강사님들 이런 것들을 하는 강사님들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료 자료도 굉장히 A급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무료 자료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겨보시고 고득점 전략, 우리 단기간에 좋은 시간을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무한 암기. 이거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또 첫날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한 20페이지 이런 거 가져와서 이거 어디에서 받은 템플릿인데요. 이것만 딸딸딸딸 다 외우면 되나요?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나올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이 맨날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뭘 파악해야 됩니까? 시험의 유형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시험의 질문 이거 한 개만 막 꽂혀갖고 이것만 막 연락이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유형을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무한 암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상반기가 다 지났죠, 이제. 그죠? 2015년 상반기에만 시험이 70번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여러분들 혼자서 이거를 요새 뭐가 더 많이 나오고 이거를 알 길이 없습니다. 프로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체계적인 학습이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에 단기간 동안 고득점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체계적인 학습을 하셔야 되고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 자료실이라든지 무료 자료 게시판 이런 것도 적극 활용을 하시고 저희 커리큘럼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 영상에 가시게 되면 나의 레벨이 지금 내 수준이 이 정도가 되면 이런 정도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영상 한번 보시라고 그것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계적인 학습이 병행이 된다면 2달 정도 걸릴 수 있었던 토익 스피킹 시험 공부가 3주가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감독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정말 단기간에 제가 최고의 자료와 최고의 통계와 최고의 표현들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로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최단기간에 최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여름방학 동안에 완전 화이팅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see you guys soon. Thank you.